치유는 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잘못된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울까요? 이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의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대인의 밥상은 잘못된 음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는 흰 식빵에 잼, 커피 한 잔, 뭐 점심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뭐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때우고, 저녁에는 이제 막 고기, 술, 뭐 야식, 이런 것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쌓이면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를 3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독소 축적이에요. 가공식품, 뭐 정제탄수화물, 첨가물 많은 음식은 독소를 우리 몸 안에 계속 축적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간, 신장 같은 해독 의사를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염증의 촉진이에요. 트랜스지방, 가공육, 설탕이 많은, 당독소가 많은 이런 식품들은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고요. 면역 의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순환장애예요. 끈적하고 이 탁한 피는 혈액순환을 막아서 결국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포를 돌보는 의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나쁜 음식은 내 몸의 의사들에게 일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입증되었는데요. 이 가공육과 같은 이 암과의 어떤 관계들인데요. WHO에서는 2015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면역 억제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단 100g의 설탕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의 세균 잡는 능력이 5시간 동안 4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과 염증과의 관계인데요. 네이처 리뷰라고 하는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그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이거 2017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은 가공식품과 정제 식단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만성 염증을 촉진해서 질병 환경을 만든다고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음식은 면역, 해독, 순환을 무너뜨리고 내 안의 의사들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들의 회의실에다가 막 소음을 들어붙는 것과 같을 거예요. 간, 장, 신장, 이 면역세포가 함께 모여서 막 내 몸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하는데 가짜 음식들이 딱 들어오면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핵심은 새로운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막 좋은 식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에서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아침 식사를 좀 바꿔야 돼요. 흰 빵 대신 채소나 샐러드,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제 음식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한 끼라도 설탕, 흰 밀가루 없는 식단을 한번 차려보세요.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한번 좀 추가해보라는 거예요. 된장국, 김치류, 천연식초 같은 것을 이용한 샐러드 같은 거. 이거 말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연료죠. 네 번째는 기름은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뭐 마가린 같은 거,
튀김류 같은 이런 식용유 대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이런 전통 기름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생수 마시기입니다. 가당음료 대신에 자연의 맑은 물, 생수, 따뜻한 이런 차로 대체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몸무게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오늘부터 단 한 끼만 바꿔도 내 의사들은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음식은 의사를 잠재우고 진짜 음식은 의사를 깨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뭐 당연한 거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막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막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고, 저녁은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또 때로는 막 치킨과 맥주가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오시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해요. 아침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퇴근하면 그냥 막 누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걸까요? 그렇게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병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부작용은 더 심했습니다. 입안은 막 헐고, 감기는 달고 살고, 또 머리카락은 막 빠지고, 몸과 마음도 막 지쳐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막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는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수 한 잔과 아침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점심은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5-3 식사법.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연의 음식을 3가지 기준으로 꼭 고르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첫 번째는 가공이 적은 것을 음식으로 선택하셔라. 두 번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는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장님, 저는 빵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커피는 제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야기만 하면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환자와 함께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현미를 씻고 불리고 밥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잎채소와 뿌리채소, 고소한 어떤 두부 단백질들,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낫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의 밑반찬, 반숙한 계란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파를 식초 절임한 것들, 그리고 또 작년에 담아둔 명이나물, 뭐 여주를 초절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풍성한 자연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의 의사를 불러내는 밥상입니다. 환자분은 감동을 받은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런 음식들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분은 밥상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단 눈이 잘 떠지고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이제 사라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원장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도 줄어들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은 주말마다 이제 텃밭에 나가가지고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그 채소로 맛있게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고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독소가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흘러들어가면서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진짜 음식이 더 많나요? 가짜 음식이 더 많나요?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가 밥상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